철도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4호선 정부 과천청사역에서 승객이 내리는 도중에 전동차가 출발해 8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사고 전동차에서는 파업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교통대 학생이 승객 승하차 확인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철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도노조 위원장 등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도 KTX 민영화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파업에는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사흘째, 북한 김정은이 적극적으로 공개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관리하는 수산 사업소를 찾아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권력 장악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열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설 사무조직을 설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정치적 격변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 중국 상품과 중국 화폐가 대량 유통되고 있습니다. 국경지대인 나진선봉 경제특구에선 중국인 대상 송매매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외제 승용차를 사면서 차값을 깎아준다는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개인 통장으로 송금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 영업사원이 돈을 갖고 잠적하거나 할부금이 밀려있는 중고차를 팔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경부고속도로에서 차체가 종이 조각처럼 찌그러져 두 가족 6명이 숨진 사고는 트럭 운전사가 라디오를 조작하다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라디오를 만지다가 차가 밀려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우리나라 공항에서 브로커에게 위조 항공 여권을 받아 프랑스로 밀입국하려던 중국 동포들이 프랑스 현지에서 붙잡혔습니다. 내년에 2만 명 시대를 맞는 변호사들의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6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22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고 재래시장에 사무실을 낸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올해 한류 콘텐츠 수출 규모가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수 싸이와 소녀시대 등 K-팝과 한류 드라마가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뉴스 볼 시간, 친절한 노티스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도 파업,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승객이 완전히 내리기도 전에 전동차가 출발해서 80대 할머니가 숨졌습니다. 승객이 내렸는지를 확인한 직원은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4호선 정부 과천청사역 승강장. 어젯밤 9시 2분, 84살 김모 씨가 열차에서 내리던 순간 갑자기 전동차가 문을 닫고 출발했습니다. 승객이 전동차 문에 낀 것을 본 승강장 안전요원이 급히 수신호를 보냈지만 열차는 멈추지 않았고 김 씨는 1m 이상 끌려가다 공사 중이던 스크린도어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관차가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난 거잖아요. 이거는 차 출발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전동차 뒷칸에서 승객이 내리고 탔는지 확인해 기관사에게 문을 닫으라고 알려준 승무원은 파업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교통대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시험 능력 이런 쪽에 학생들한테 쉽게 말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아니라서. 교통대 학생은 스크린도어에 가려 승객이 문에 낀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코레일이 파업 이후 투입한 외부 대체 인력은 1,298명. 사고 이후 교통대는 승무원으로 파견된 대학생 238명을 모두 철수시켜달라고 코레일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철도 파업은 오늘로 8일째입니다. 내일이면 최장 파업 기록도 갈아치우게 됩니다. 이제 역의 운송도 타격이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양효걸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전철이 감축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철도 파업에 따라 광명철도 열차 운행이 전면 중지되었습니다. 지하철 1, 4호선과 분당, 경의, 경춘선 등의 낮 시간대 운행이 줄면서 배차 간격은 1분 정도 길어졌습니다. 오는 18일 서울 지하철 노조의 연대 파업을 앞둔 지하철 3호선은 운행을 15% 줄였습니다. 내일부터는 KTX도 줄어듭니다. 경부선 16회를 포함해 호남선과 경전선 등 모두 24회가 줄어 평소보다 12% 정도 운행률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안전을 고려해서 열차 운행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 코레일은 조건 없는 복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철도노조는
사측이 가족들에게까지 복귀를 종용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오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해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제2차 성경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파업은 지난 2009년의 8일. 하지만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두고 노사 양측이 여전히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있어 이번 파업은 역대 철도 파업 사상 가장 긴 파업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좀 더 일찍부터 파업 영향을 받았던 산업계는 비상입니다. 물류 대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준영 기자입니다. 강원도 영월의 한 시멘트 생산 공장. 시멘트를 실은 화물 열차들이 며칠째 선로에 길게 늘어섰습니다. 연료 공급이 끊긴 공장도 당장 시멘트 생산을 중단할 상황에 몰렸습니다. 최고 비상이 연탄 수급이. 연료가 떨어졌다든가 덜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불량 제품이 나오는 거죠. 비상 열차 운행에 투입된 대체 인력 운영도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사무 업무자와 교통대 학생을 포함한 대체 인력은 6천여 명. 업무 맞죠? 저희는 대체 나와가지고 뭐 힘들게 그냥 하는 거죠. 피로 누적으로 안전사고도 이어지는 상황. 교통대 요구대로 대체 인력 철수까지 이뤄지면 다음 주부터는 열차 운행을 대폭 줄이는 것 외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물류 대란의 불안감 속에 산업계는 노사의 강경 대립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준현입니다. 이번에는 노사 양측 모두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며 평행선을 달리는 그 이유와 논리를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엔 수서발 KTX가 있는데요. 박소희 기자의 설명 잘 들어보시죠. 지난 10일 의결된 수서발 KTX사의 지분율은 크게 둘로 갈라집니다. 41%를 기존 코레일이 갖고 있고 나머지 59%도 공공자금으로 조달돼 민간 자본은 없습니다. 코레일과 정부는 자회사 설립이 효율성이 떨어진 코레일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방만 경영하고 있는 코레일한테 맡겼을 경우에는 스스로의 자구 노력도 안 하고 또다시 안 할 거 아니냐. 하지만 노조는 수서발 KTX 설립은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일단 자회사가 설립되면 언제든 민간에 지분을 넘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향후에 그 정관을 바꾸어서 얼마든지 민간 매각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17조 원이 넘는 부채를 줄여나갈 방법은 경쟁체제 도입뿐이라며 민간의 지분 매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알짜 노선인 수서발 KTX가 떨어져 나갈 경우 코레일의 적자만 가중되고 부실 공기업 매각이라는 민영화 명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지 말라는 사측, 불을 보듯 뻔한 미래라는 노조, 양측의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정부는 이번 철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주동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KTX 민영화는 없을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회의를 갖고 철도 파업 주동자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안당국은 노사 자율 해결을 존중해 수사권 행사를 자제해왔지만 파업이 장기화된 만큼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철도 노조의 이번 파업은 그 목적상 불법 파업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이미 철도공사 추산 30여억 원의 경제적 손실과 국민 불편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도 이번 파업에는 명분이 없다며 국가 경제가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노사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KTX 민영화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노차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을 하는 것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들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공안당국은 일단 내일까지 파업자들의 자발적인 복귀를 기다린 뒤 복귀하지 않으면 공권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재영입니다. 북한이 장성택 처형 이후 사흘째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군과 관련된 곳인데 활짝 웃으며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번에 찾은 곳은 북한군이 관리하고 있는 수산사업소입니다. 물고기가 가득한 창고 안에서 김정은은 활짝 웃는 표정으로 동반자들과 팔짱을 낀 채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냉동 저장실에 물고기들을 보고 포탄들이 차 있는 탄약창고 같다며 기뻐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고사령관동 측에서는 지배인에게 사랑과 믿음이 여린 친필을 보내주시었습니다. 김정은의 군 수산사업소 방문은 최근 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군이 부식 등을 스스로 챙기게 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지난 5월 이곳에 어선 4척을 선물하며 척당 1000톤의 물고기를 잡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새롭게 실세에 오른 황병서 마운춘 노동당 부부장은 이번에도 김정은을 동행했습니다. 김정은이 어제 공개된 마식령 스키장 방문 때처럼 밝은 표정을 보인 것은 장성택 처형 이후 공포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체제 장악에 자신감을 보이려는 의도로 분석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이 지난 13일에 사망한 김책의 장남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의 빈소 방문 소식도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김정일 사망 2주기를 하루 앞두고 북한군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내일 사망 2주기 추모대회가 열리는데 김정은 체제, 북한의 새 권력 지형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이 있는 북한 만수대 언덕 위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올라갑니다. 김정일 사망 2주기를 맞아 찾아온 참배객들은 동상 앞에 붉은 꽃다발을 놓습니다. 경의하는 장군님을 잃고 피눈물에 눈물을 흘리던 12월이 어제만 같은데 대우려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그런 신념 맹세를 더욱 가다듬게 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kumsu산 태양 궁전 앞 광장에서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늘어선 군인들이 주먹을 불끈 쥔 채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짐합니다. 대열 한가운데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뭉치자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대형 사진이 눈에 띕니다. 이번 충성 맹세 행사에는 최룡해, 장정남, 리영길 등 군부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북한 군부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김정은에 대한 절대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일 예정된 김정일 사망 2주기 행사는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가장 큰 공식 행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등장한 위대한 영도자라는 김정은에 대한 칭호가 공식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주석단에 함께하는 인물을 통해 북한의 권력 구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북한은 장성택 처형 이후 김일성의 직계, 이른바 백두혈통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에 김정은의 형 김정철과 동생 김여정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웃음 띤 얼굴로 백마를 타는 여성, 김정은의 4살 아래 친여동생 김여정입니다. 김정은의 기마부대 시찰 동행 때로 고모 김경희와도 나란히 말을 탔습니다. 김정은과 스위스에서 함께 유학한 걸로 알려진 김여정은 리설주와 김정은의 팔짱 장면을 연출하는 등 국방위 행사과장으로 김정은의 1호 행사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희처럼 중요 직위에 올라 향후 김정은을 보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위상, 왕자가 아니라 공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점. 김정은의 2살 위 친형 김정철은 북한 파워 엘리트 자제들의 비공식 조직인 봉화조의 수장으로 김정은의 근위대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은 김일성과 직계 후손을 일컫는 이른바 백두 혈통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두의 혈통이 흐르는 조선노동당에는 잡것이 섞일 틈이 없다고 치켜 세우고 장성택 처형 판결문에도 혈통이 강조됐습니다. 변할 수도 바뀔 수도 없는 것이 백두의 혈통이다. 백두의 혈통과 일개인을 대치시키는 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고 2인자 장성택의 처형 뒤 김정철과 김여정 등 이른바 백두 혈통이 어떤 역할을 하며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긴급 외교안보 장관회의를 소집해 북한 상황을 점검하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설화를 지시했습니다. 박성준 기자입니다. 수석비서관회의와 외교안보 장관회의를 잇따라 주재한 박 대통령은 현재 북한은 예측 불가능하다며 돌발 사태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불투명하고 무모한 도발과 같은 돌발 사태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사무 조직을 상설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반도 상황 및 주변국 상황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또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서해 5도와 접경 지역의 감시 강화는 물론 공직자들의 비상근무 체제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북한이 우리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에도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장성택 처형 이후 처음으로 백령도는 거대한 무덤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백령도 지역에 대량 살포하고 육해병 여단은 첫 타격 대상이라고 위협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 오늘 제보는 외제차에 대한 겁니다. 값비싼 외제차, 좀 싸게 해준다고 해서 영업사원에게 직접 차값을 건넸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외제차 판매회사. 52살 박모 씨는 1년 전 여기서 1억 원짜리 벤츠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당시 영업사원은 차값을 깎아준다며 8천만 원을 자기한테 직접 달라고 했고 박 씨는 곧바로 영업사원 통장에 입금한 뒤 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 명의로 출고된 차였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제 명의가 아니고 딴 사람 명의가 돼 있어가지고 딜러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자기 마음대로 차를 뽑아 박 씨에게 넘겨준 뒤 8천만 원은 그대로 들고 달아나 버린 겁니다. 45살 김모 씨 역시 이 회사의 다른 영업사원에게 중고 외제차를 샀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400만 원이나 깎아준다는 말에 5천만 원을 영업사원에게 직접 주고 차를 받았지만 전 주인이 할부금을 안 내 자기 명의로 차량 등록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팔면 안 되는 차를 가져다가 고객들에게 싸게 넘기고 돈만 챙겨 달아나는 걸 영업사원들 사이에선 돌려막기라고 부릅니다. 10% DC 해줘야 되는데 15% 20% DC 해줘 보니까 차익이 생기는 걸 자기 돈으로 메꾸다 보니까. 하지만 회사는 차값은 법인 통장으로만 받게 돼 있다며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돈 4천만 원 받은 건 확인이 되셨죠? 아니 개인 통장으로 들었다면서요. 우리 회사 통장을 안 들어온 건 사실이고. 소비자단체는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차값을 낼 때 절대로 영업사원 개인 통장에 입금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여권이 있으면 웬만한 나라들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죠.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여권을 위조해 한국인 행세를 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밀입국하려던 중국 동포들이 붙잡혔습니다. 손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인천공항 귀국장. 중국발 비행기에서 내린 중국 동포 5명이 두리번거리며 한 여성을 뒤따라갑니다. 환승장에서 브로커를 만나 위조된 우리나라 여권을 받은 이들은 한국인 행세를 하며 프랑스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중국은 다 비자를 받아야 되고 한국 여권을 가면은 내리기 편하니까요. 의심 같은 건 전혀 안 했습니다. 이들이 신분을 세탁하는 데 들어간 돈은 1인당 1,700만 원. 지난달에도 이런 수법으로 3명이 미국으로 밀입국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서빙이 있죠, 당연히. 한국 돈으로 300 정도. 한 달에? 운이 안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국에서 프랑스로 가는데 한국뿐 아니라 두바이와 기니 등 여러 경유지를 거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프랑스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프랑스 현지 짐검사에서 한국 여권과 중국 여권이 동시에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한국 위조 여권은 일반 전문가들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정밀하고 A급에 속하는. 지난 3년간 이처럼 인천공항을 경유해 신분 세탁을 하다 적발된 외국인은 150여 명.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이들 5명을 추방하고 미국에 있는 총책과 브로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주지 스님이 자기 사찰 땅을 몰래 팔아 돈을 챙겨서 해외로까지 도피했다가 결국 자수했습니다. 빼돌린 돈이 30억 원이 넘습니다.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밀양에 위치한 표충사. 서기 645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이면서 사명대사의 호국 성지로도 이름 높은 곳입니다. 지난해 9월 표충사 주지 김모 씨가 사찰 토지 25만 9천 제곱미터를 몰래 팔아 34억여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지내던 김 씨는 인터폴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9일 한국 영사관에 자수했습니다. 김 씨는 15억여 원은 개인 빚을 갚는 데 썼고 일부는 사찰 운영비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유치원에서는 조금 그 정도지 뭐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김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도시 호텔을 피하고 팔라우, 클락, 바기오 등 휴양지를 전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횡령한 돈을 김 씨와 나눈 뒤 태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표충사 전 사무장 김모 씨를 찾기 위해 인터폴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딸 결혼식이라고 연락을 했고 상대방은 와서 축의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무원과 피감 기관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뇌물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지방노동청 소속 김모 과장은 지난 2010년부터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상태 위반 여부를 적발하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김 과장은 그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로부터 잘 봐주겠다며 금품이나 골프 접대 등 천여만 원대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과장은 1, 2심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는데 대법원은 김 과장에게 죄가 더 있다며 사건을 서울구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문제를 삼은 것은 김 과장 딸의 결혼식 축의금. 김 과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 임직원 45명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결혼 소식을 알렸고 이들은 모두 500여만 원의 축의금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피감기관에 보내는 이 같은 안내는 사실상 뇌물수수를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교적 의뢰 형식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피감자와의 친분관계 여부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고 밝혀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 거래에 더욱 신중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용입니다. 지난 주말 6명이 목숨을 잃은 경부고속도로 4중 추돌 사고는 트럭 운전사가 라디오를 조작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트럭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고 트럭과 탱크로리 사이에 끼인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앞서 일어난 접촉사고로 도로가 지체되는 상황에서 벽돌을 실은 25톤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승용차가 대형 탱크로리 사이에 끼었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두 가족 6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트럭 운전자 54살 지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에 라디오를 조작하느라 앞을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라디오를 만지다가 차가 밀려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릴 경우 1초당 28m를 주행하는 셈입니다. DMB-시청이나 휴대폰, 라디오 조작 등으로 몇 초간 시선을 다른 곳에 두면 100여 미터 이상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어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김정일 체제 후반기부터 확대돼 작년에는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하고만 무역을 하는 의존을 넘어서 예속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예측 불허의 김정은 체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연속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돈으로 중국 물건을 사고 파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도쿄 이명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북한 해산의 장마당, 비교적 상태가 좋아 보이는 상품들이 가득 진열돼 있습니다. 모두 중국산입니다.
농산품만이 아니고 중국산 쌀도 대량 팔리고 있습니다. 거래하는 화폐까지 중국 돈. 북한 땅인데 정작 북한 돈은 외면받고 그다지 사용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50짜리로? 네, 없습니다. 골목길로 들어가면 곳곳에 중국 돈 환전상이 성업 중입니다. 법적으로는 중국 돈 사용이 금지돼 단속도 하지만 중국 상품과 화폐의 힘이 커져 대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엔 중국산 버스들로 가득하고 심지어 최근 등장한 오토바이 택시 덮개는 중국 상품 포장지를 재활용해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문화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정무문 같은 중화권 한일 영화 CD가 큰 인기를 끄는 반면 한국 드라마나 성추문이 돌고 있는 은하수 악단 CD 등은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위기 탈출의 해법으로 선택한 중국 의존이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관계로 변질돼 북한 사회의 불균형과 기형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명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한경북도의 끝자락이 바로 나진선봉 경제특구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죽기 전 3년 동안 무려 4차례나 중국을 찾아갈 정도로 개발에 공을 들였는데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중국인들이 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하는 장소로 전락했습니다. 중국 훈춘에서 김대경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훈춘시에서 북한의 나선특구를 연결하는 두만강 대교입니다. 다리 위로 중국인들이 몰고 가는 승용차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목적지는 대부분 나선특구가 아니라 나진항 앞에 있는 섬 비파도의 카지노 호텔입니다. 북한에서도 미국 사람들과 사는 라임 주는 게 아까워가지고 북한 참여자들이 지나가게 하죠. 거기 안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던데. 안마 잘해. 이미 80회네. 호텔 입구엔 북한 여성 안마사의 사진이 붙어 있고 심지어 안마 외에도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문구까지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호텔 내에서는 성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매매가 북한 마을의 민가에서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확산돼 사실상 1박 2일짜리 매춘 관광 상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朝鲜的有吗？多少钱？800呐。 반면 나선특구는 김정일 위원장이 죽기 전 3년 동안 4차례나 중국을 방문하며 어렵게 문을 열었지만 지금은 대점 휴업 상태입니다. 그나마 돈이 되는 건 도박과 매춘뿐이다 보니 외화벌이에 급급한 당국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50년간 토지를 빌릴 수 있다고 외국 자본을 끌어들인 경제특구. 하지만 국경 너머의 불빛을 동경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면서 북한 정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두만강 훈춘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비조차 내리지 않는 덥고 건조한 중동 지역에 이 도시가 마비될 정도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눈 덮인 피라미드와 예루살렘, 정말로 보기 드문 광경인데요. 장현주 기자의 보도 보시죠. 열사의 나라 이집트의 상징 피라미드가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집트에 눈이 내린 것은 1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도 최대 60cm의 기록적인 눈이 내렸습니다. 70년 만의 폭설로 이스라엘 주요 고속도로는 사흘 동안 폐쇄됐고 대중교통이 끊어지면서 휴교령까지 내려졌습니다. I want to go to work, but I can't because you see all the ice on the streets. I can't move my car. 요르단에도 50cm 이상의 눈이 쌓여 단전과 항공기 운항 취소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기습적인 폭설과 한파가 몰아닥친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촌은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أول لما مرضان يجيبوا كل هالليل على البرد طعنا أو دحق شلون قدمنا شحوار الصوبة نعالج بها رقعوا حذية ودحش غديا.
열대 기후의 나라 베트남에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베트남 북부 지역에는 오늘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진 뒤 녹지 않아 눈 때문에 극도의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아이스크림이나 팥빙수가 요즘엔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인기라고 합니다. 이열치열이 아니라 인행치냉인가요? 업체들도 신제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위에 쫀득한 벌집을 잘라 얹습니다. 눈발 흩날리는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도 달콤한 맛에 자꾸 손이 갑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거 먹듯이 겨울에는 차가운 거 더 찾게 돼서 인행치냉. 겨울철은 아이스크림 장사 비수기라는 산식을 깨고 최근 아이스크림 업체들이 앞다퉈 신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눈처럼 곱게 간 얼음가루에 잘 익은 팥과 부드러운 연유. 이 업체는 팥빙수의 양은 줄이고 차가운 대신 부드러움을 강조한 겨울용 빙수를 출시했습니다. 하절기 빙수 시장은 레드오션 시장인데 저희는 겨울철에 고객을 선점해서 여름철까지. 대형마트의 경우는 올겨울 아이스크림 판매가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유기농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커피 전문점에 납품해온 한 유제품 업체는 손님 반응이 뜨겁자 아예 아이스크림 가게를 직접 열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스크림 전문 업체는 앙증맞은 캐릭터로 무장한 케이크 수십 종을 새로 내놓고 크리스마스 대목을 벼르고 있습니다. 밖엔 추운데 이렇게 매장이나 이런 데는 따뜻하고 하니까 계절 상관없이 그냥 그 단맛을 즐길 수 있으니까. 사르르 녹는 달콤함으로 기분까지 시원하게. 계절을 잊은 아이스크림 전쟁이 겨울 추위까지 밀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시험 합격이 곧 성공으로 여겨졌던 변호사. 그런데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하던 건 옛말이고 이젠 대리급으로도 취직이 힘듭니다. 얼마 전 한 지자체에서 공무원 6급대우로 뽑은 시험에서는 자그마치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에선 이른바 잘 나가는 직업의 대명사였던 변호사들의 달라진 위상을 취재했습니다. 먼저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장 한켠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조규태 씨. 하지만 어엿한 자문 변호사까지 고용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1년에 4만 원, 부담은 없습니다. 고객님과의 또 갈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법적 문제로 될 때는 우리 변호사님한테 전화로 바로 드리면은. 한 변호사가 법조타운을 떠나 이곳에 개업을 한 뒤 생긴 변화입니다. 365일 언제라도 시장 상인들에게 전화로 법률 자문을 해주다 보니 입소문이 퍼져 자문 계약을 맺은 회원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법률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찾아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쉽게 변호사와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는. 동네 변호사 카페. 재래시장에 위치한 이 변호사 사무실은 카페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찾아와 자연스레 법률 상담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속가가 너무 적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다룰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변호사들이 이처럼 문턱을 낮춘 가장 큰 이유는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 4,700명이었던 변호사 수는 올해 16,000명으로 늘었고 내년 말쯤이면 2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달 수임 건수도 1.8건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달라진 변호사의 위상, 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변호사 절반이 몰려있는 대한민국 법조 1번지 서초동. 빈 사무실이 나오기 무섭게 새 주인이 들어오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빈 사무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경기는 탈 거예요. 아무래도 이쪽은 다 관리비가 조금 세거든요.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졌고 10명 중 2명은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임대료라든가 직원들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빚내서 사업하는 거죠. 변호사 자격증 하나로 연봉의 2~3배를 빌리는 건 옛말일 뿐. 이제 금리 우대는커녕 대출 자체를 꺼리기도 합니다. 개업은 사실 저희도 한도가 더 안 나오는 거죠. 저희도 취급하는 입장에서 조금 뭐하긴 합니다, 사실은. 변호사에게 시집 가려면 열쇠 3개는 기본이라는 말은 이젠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배우자 선호도에서 사법시험 합격자는
공무원, 금융직 등에 밀려 19위로 처졌습니다. 현실에서 변호사들의 상황은 더 심각할 때도 있습니다.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해 임금 체불로 법정에 서거나 의뢰인의 공탁금에 손을 댔다가 형사처벌받는 변호사도 늘고 있습니다. 교육도 강화하고 징계랄지 이런 수위도 상당히 강화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진 위상을 고민할 틈도 없이 변호사들은 이젠 영업전선으로 내밀려 치열한 생존 경쟁을 감내해야 합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출세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는 뭐 사건 수도 없어졌고 후배들이 많이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고. MBC 뉴스 김세입니다.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통합진보당 이석계 의원의 내란 음모는 같은 성격의 사건이다. 유시민 전 의원의 발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여정부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 어제 노무현 재단의 송년 행사. 유시민 전 의원이 북한의 장성택 사건이나 남한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은 모두 대상자를 상대로 여론몰이를 한 같은 성격의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은 위대한 수령의 손자가 다스리고 남한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인 지도자의 따님이 다스리고 있다며 남한의 보수 언론과 정부가 북한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박통 2세로 언급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법 대선 개입을 부탁한 적은 없는지 알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일부 친노 인사들의 망언이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후한무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물안 친노의 비뚤어진 자아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유 전 의원은 당원이 아니라면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난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점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전기 아끼라는 건데요. 염규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울 명동의 한 옷가게. 가게 앞을 열화상 카메라로 비춰봤더니 활짝 열어놓은 문이 온통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근처 커피 전문점도 마찬가지로 출입문만 빨갛게 두드러집니다. 지금 현재 출입문에서 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줄줄 새는 열을 잡기 위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에너지 단속 기간입니다. 협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꿔면은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이상해요. 이거 고장 난 거예요? 네, 고장 났어요. 오늘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죄송해요. 계도 기간인 이달까지는 적발돼도 주의 조치만 내려집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처럼 문을 열고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문을 열고 하게 되면 문을 닫았을 때보다 에너지 소비가 3배나 더 들기 때문에 문을 닫고 영업을 하시는 것이 우리나라 전력 수급 조절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은 실내 온도를 18도로 제한하고 민간 건물은 20도 이하로 맞춰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염규현입니다. 검색회사 구글이 이번엔 세계 최고의 군사용 로봇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첨단 기술 어떤 용도에 사용하려는 계획인 걸까요?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 한 가마니 무게를 진 채 뚜벅뚜벅 산길을 올라가는 로봇 빅도. 빙판에서 미끄러져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로봇 치타는 시속 46km, 인간 탈환 우샤인 볼트보다도 빨리 달리고 로봇 팬맨은 2다리로 걷고 무릎을 굽혀 짐을 올리는 동작을 합니다. 이런 로봇들을 개발한 군용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구글이 인수했습니다. 최근 6개월 사이 구글은 8개의 로봇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 회사들은 물건을 정교하게 쥐는 등 로봇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하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글이 상품 포장과 배송 등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기술을 미래 먹거리로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은 이미 무인기 드론을 도입하며 무인 택배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You give them instructions of which GPS coordinates to go to, and they take off and they fly to those GPS coordinates. 구글은 무인 주행 자동차까지 개발하고 있어서 구글이 주도하는 기술 개발이 사람의 노동력을 얼마나 대체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90년대) 말 중국에 진출한 한국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와 그룹 H.O.T 앨범. 한국 대중문화의 유행, 한류라는 말이 처음 탄생한 게 이때입니다. 한때 유행으로 사그러질 줄 알았던 한류는 점점 거세져서 대장금을 거쳐 강남스타일 열풍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한류 수출 규모가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을 넘었습니다. 먼저 전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그룹 초신성. 하지만 멤버 중 한 명이 전역하는 모습을 보러 일본 팬 2천여 명이 한국을 찾을 정도로 한류의 저변은 넓어졌습니다. 너무 기뻤고 그리고 빨리 만나고 싶었어요. 올해 한류 콘텐츠 수출 규모는 51억 달러, 5조 3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소녀시대와 싸이가 활약한 K-팝 관련 수출은 17% 증가해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한류 원조인 드라마도 한일 관계 악화나 중국 시장 규제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리니지 같은 국산 게임의 인기도 여전해서 게임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액의 58%를 차지했습니다. 현지화 전략에 성공하고 글로벌 게임 서비스 운용 능력을 갖춘 데 그 성공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류 콘텐츠 수출의 성장률은 약 19%로 다른 어떤 산업보다 수출 증가세가 빠릅니다. MBC 뉴스 전종환입니다. 한류 열기는 유튜브에서도 실감할 수 있는데요. 한류 소비자들이 직접 외국어 자막을 단 우리 드라마를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말 가사가 포함된 외국 유명 가수들의 노래도 유튜브에서 화제입니다.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사극 기황후. 길목만 지키면 놈들은 반드시 다시 나올 것이다. 유튜브에선 이 드라마에 외국어 자막을 입힌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어는 기본이고 스페인어 자막도 있습니다. 너를 만난 후 언젠가부터. 역시 요즘 방송되고 있는 또 다른 드라마에는 아랍어 자막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드라마를 보려는 해외 팬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So you could find almost every drama that was currently airing in Korea in America through a streaming service with English subtitles. 특히 드라마 대장금은 유튜브에 관련 영상이 10만 건 넘게 올라와 있고 7개 나라 이상의 말로 자막이 달려 있습니다. 유튜브 한류에 불을 붙인 건 K-팝인데 그 인기를 반영하듯 해외 유명 가수의 노래에 한국어 가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유튜브에는 우리 가수들을 흉내낸 이른바 짝퉁 K-팝 영상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한글이 등장하는 미국 인기 힙합 그룹의 뮤직비디오도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고려대 학생이 붙인 이 대자보가 화제입니다. 8, 90년대 학생들의 소통 문화였던 대자보, 벌써 수십 개 학교로 번지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학생 300여 명이 모여 철도 파업과 밀양 송전탑, 국정원 사태 등 사회 현안에 대해 토론합니다. 지난주 이 학교 경영학과 4학년 학생이 학교 후문에 붙인 대자보가 계기가 됐습니다. 코레일 직원 4천여 명이 직위 해제되고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 드러나는 마당에 학생들은 안녕하게 지낼 수 있냐고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자보가 특별한 힘을 가졌거나 그게 아니라 이미 이만큼 사람들이 목에 차에 올라왔기 때문에. 일주일 새 실명으로 사회 현안에 의견을 밝힌 대자보가 고려대에서만 70개 가까이 나붙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해 불안을 부추긴다는 반박 대자보도 등장하는 등 전국 대학과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대자보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이슈에 좀 심각한 생각을 해도 될까 하는 약간 8, 90년대 학생 운동권의 소통 방식이던 손글씨 대자보가 대학가에서 다시 본물을 이루는 것, 청년 세대가 갖는 불만과 불안이 그만큼 크다는 걸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회 자체가 불안해지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들이 생겼다고 봐요. 정치권까지 정치적 의도와 파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자보 논쟁은 대학가를 넘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KT 최고 경영자 추천위원회가 오늘 회장 선임 심층 면접을 통해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황창규 후보자는 내년 1월 KT 주주총회를 통해 회장 임명 여부가 결정됩니다. 1,0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 등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보안과는 철도노조 하부 조직인 철도한길 자주노동자회 의장 김모 씨 등 회원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김일성 선군 정치 사상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컴퓨터 등에 보관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대입 수능 시험 3개 질의 8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수험생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오류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답을 선택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대학 입시 일정은 지난달 발표된 정답과 등급을 기준으로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일본 한신 타이거즈에 입단한 오승환 선수가 올해 마지막 일정으로 재능 기부를 선택했는데요. 후배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오승환 선수를 전운칠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돌부처로 소문난 오승환의 얼굴에 보기 드문 어색한 미소가 감돕니다. 초등학교와 고교 후배들을 모아 직접 일일 코치로 나선 자리. 좀처럼 감정 표현이 없는 오승환에게서 감탄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얘는 풍이 나보다 좋은데? 롤 모델로만 여겼던 선배 오승환의 세심한 지도에 후배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기서 말씀하실 때는 뭐 좀 웃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야구할 때 이미지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뜻깊은 행사로 2013년 마지막 일정을 보낸 오승환은 나누는 기쁨을 새삼 느꼈고, 후배들은 선배의 어린 시절 사진을 액자로 선물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제 다시 초심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어떤 그런 되게 저한테도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도자 생활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알려준 것처럼 조용히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 일정을 모두 마친 오승환은 모레 괌으로 이동해 몸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전운칠입니다. 지난 주말 KCC 김민구 선수에게 비신사적 파울을 범했던 SK 헤인즈 선수가 오늘 공식 사과했는데요. MBC가 김민구 선수를 단독으로 만나 그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SK 헤인즈의 비신사적인 행동에 큰 충격을 받고 쓰러졌던 김민구. 내일 전주에서 홈 경기가 있어 선수들은 모두 이동했지만 따라가지 못하고 혼자 남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는데 좀 한동안 좀 불편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고, 발목이야 뼈서 인대 쪽이나 인대 쪽 다친 것 같다고. 당분간 경기 출전은 어려워졌고 기대했던 올스타전 참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비난을 받고 있는 헤인즈를 같은 선수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헤인즈 선수도 저한테 억울한 감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부분은 또 저도 선수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커지자 SK 구단과 헤인즈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I'm truly sorry for Mingu bumping and him falling and getting hurt. I hope he recover quick. KBL이 헤인즈에 대해 2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를 내린 가운데 SK 구단은 추가로 자체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훈훈한 나눔의 손길을 펼쳐설까요? 프로골퍼 최나연 선수의 미모가 유난히 더 빛났습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세력이
약해지면서 심한 추위에선 벗어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추위가 더욱 누그러지겠는데요. 서울 경우 내일 영하 4도까지 올라 모처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모레도 영하 3도 선을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뚝 떨어져 크게 추워질 전망입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강원 산간에 최고 25cm 이상, 영동 지방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3에서 8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이들 지역엔 대설 예비 특보도 내려졌으니까요. 월동 장비를 잘 갖추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요. 내일 남쪽으로는 기압골이 지나겠고 동해안 지방은 동풍이 불면서 눈구름이 차츰 발달하겠습니다. 추위는 조금 더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4도까지 높아지겠고요. 동해안 지방에선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경북 내륙과 남해안에서도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역시 종일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눈은 모레 차츰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